근데 하여튼 KF-21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다른 그 전투기 사업들, 다른 나라의 전투기 사업보다는 상당히 차질도 없고 아주 뭐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 이미 그거는 2018년도에 방위사업청 중심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실전 부대 배치돼서 이렇게 이스라엘 항공전, 지상공격 하듯이 하려면은 거의 우리가 이제 T-50부터 이 항공산업 어떤 발전 진입이 처음에 저도 의심을 했는데 20년 전만 해도 잘하고 있고 잘 가고 있다. 어떤 전력의 근간은 이제 라팔 전투기하고 KF-21. 물론 이제 칸은 그거는 다들 이제 비웃잖아요. 지금 나머지 평론가들도 저도 그렇고 이게 언제 나올 건데. KF-21 양산 1호기가 나왔습니다. 기획 단계와 양산기를 비교했을 때 바뀐 점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이제 그 공대공 미사일. 그게 이제 제대로 가서 맞출 수 있느냐. 그러니까 먼저 번에 보신 것들은 투발. 그러니까 투발사라고 하죠. 이렇게 일단 이탈을 시켜야 돼요. 떨궈서 이렇게 점화가 되는지. 그러니까 목표물을 이제 노리고 이제 시험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이렇게 딱딱 떨어서 점화 그 과정을 체크해봤는데 이제 지금 올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는 목표물 이제 맞추는 건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뭔가 맞췄다. 그래서 그 아주 직전인 것 같은데 맞추면 이제 공개를 하죠. 근데 여러 가지 조건과 일정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연동된 그 KF-12 블록 1에 어떤 이제 양산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연동된 시스템들을 다 체크하는 게 또 상당히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실전 배치를 앞둔 이제 막바지 개발. 그래서 2026년 말이라고 하는데 보통 방산업체들을 얘기하는 거하고 방사청 얘기하는 거는 좀 차이가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LAH, 경무장 헬기. 그게 이제 바로 뭐 실전 부대가 배치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그 훈련 부대. 소위 육군 항공학교 거기도 아직 뭐 제대로 숫자가 채워지지도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KF-21 블록 1이 실전 배치 어떤 인도 파키스탄 항공전 같은 대비를 하려면은 왜냐면 장거리 그 200km까지 날아간다는 이제 미테오 미사일을 이제 운용하는 핵심 전투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27년도 6년도 아니 27년도 말 그러니까 26년 말에 생산 그 부대에서 넘긴다 하는데 그래봤자 2대 그러면 실제 한 10대까지 최소 규모가 생기려면은 27년 중반 후반. 그리고 실전 배치 돌입은 28년도. 초도 작전 능력. IOC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 28년도까지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 뭐 이제 돈 문제나 어떤 시간의 싸움이죠. 항상 기다려야 되는.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무기체계라는 게 들어오기까지.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만큼 나이가 또 드시는 아주 현실적인.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스텔스화된 이제 뭐 차기 KF-22들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보려면 이제 뭐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향후는 뭐 최소한 10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국뽕이라는 게 어떤 한순간에 뭐 이렇게 지금 일순간에 어떤 흥행적인 측면에서 어떤 유행이죠. 그걸 지속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지켜봐야 되면 시간과 같은 소모되는 돈도 중요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현재 KF-11은 실전에 투입되기 이제 직전까지는 이제 몰아가는 거죠, 개발은. 근데 아직도 뭐 완성이 된 건 아니고 확인된 거 아니고 레이더 성능이 아주 뭐 자기들이 해당 나라 뭐 하나 시스템이나 ADD나 이런 데서 아주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상태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조만간 카이나 ADD에서 자기들 찍어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극을 좀 주는 겁니다. 발표를 하시라고. 그냥 꽁쳐놓고서 자기들만 좀 연구하는 거 하시는 거 고민하시고 더운 여름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자극을 드리니까 공개를 하시면 됩니다. 양산 1호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게 이제 조급증이에요. 이게 성과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 계통은 무조건 성과를 내서 자기들이 그다음 이제 자리로 올라가야 되고 좀 오래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결부된 게 국방은 연구소와 마찬가지고 카이는 이제 수출을 자꾸 이제 외국에서는 이거를 관심 있는 나라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야? 뭐 실제 양산기 지금 나온 거야? 자꾸 물어보고 이제 어떤 에어쇼 여러 종류의 에어쇼가 방산 그 전시회가 되게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이제 말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조금만 기다리면은 그 완성돼 다 결합한 양산 기체가 이제 실제 돌아다닐 거야. 요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 좀 있으면 뜰 거야. 근데 그거 지금 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잔치가 지금 이제 파리 에어쇼가 시작했어요. 한국 시간을 따지면은 이제 오늘 월요일부터. 그럼 저번에 이제 했던 뭐 전시회나 방산 전시회에서 했던 얘기보다는 진일보된 얘기를 또 세일즈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라는 거야 이게 지금. 그리고 자꾸 뭐 조립한 거를 보여준다. 이게 이제 전례 없었던 게. 옛날에는 이제 오히려 전투기 이렇게 단계가 있으면은 일반 이렇게 써서 온라인 기사로 나왔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자꾸 화면을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다
프라모델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하판을 땅땅땅 이렇게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조급증이 상당히 이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개발하나 양산하는 거나 아니면 저 방사청이나 조급증이 있죠. 조금이라도 변화 있으면은 발표해야 되는 거. 근데 그것도 전후자가 다 따져봐요. 이게 내가 문제가 없겠나. 나중에 질타를 안 받겠나. 그 계산을 다 면밀히 한 상태에서 방사청이 카이한테 지시를 해요. 언제 그 촬영할 테니까 제대로 찍어서 몇 월 며칠 날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그거 맞춰서 해라. 그거를 지금 다 접하고 계신 거고, 저는 이제 그거를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아니까 아유 좀 답답하고 어떨 땐 좀 짜증나요. 말 그대로 저게 실전 배치 투입되려면은 주변국 북한의 전투기보다는 이제 중국 전투기를 상대하려면은 뭐 JTN-C 뭐 지금 나 얘기했죠. JTN-C죠. 중국공군은 그거를 공중에서 이렇게 조우를 한다든지 뭔가 좀 스크램블 걸려서 그러면 그거 볼 수 있는 게 28년도 그때인데 지금 5, 6, 7, 8 아이도 뭐 그냥 해수가 4년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 조급증이 이제 그 시간이 그때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소한 것도 보여주는 거죠. 조립 단계도 뉴스로 만드는데 근데 이게 또 엉뚱하게도 뭐 이제 그 유튜브 해당되는 그쪽 관련 유튜버들은 또 뭐 조회수로 상관 안 하는데 또 그걸 가지고 일반 유튜브에서는 또 조회수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 한편으로 답답합니다. 저는 그거를 접하면서 이게 쇼의 연성이구나 모든 게. 이게 저희 실전 배치 되려면 또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나이를 먹어갈 거고 지금보다 더 나이를 먹어갈 거고 그 생각만 계속 반복돼요. 작년, 재작년에 뭐 지금 러우 전쟁도 그렇고 진전되는 게 결국 다 이제 휴전 어떤 종족까지 아니더라도 휴전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결국 지금 이스라엘 사태도 그렇고. 근데 하여튼 KF-21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다른 그 전투기 사업들, 다른 나라의 전투기 사업보다는 상당히 차질도 없고 아주 뭐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 근데 역시 실전 부대에 배치돼서 물건이 들어가 있으려면은 2028년까지는 이제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방위 사업청은 조급증이 있어서 아마 27년도 5월, 6월쯤에 한 4대 가지고 편대비행을 시킨다는지 뭐 그런 하여튼 뭐 보도를 하게 만들 겁니다. KF-21 블록 3 이후 KF-22로 진화한다는 전략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그거는 2018년도에 방위사업청 중심으로 발표를 했어요. 내부 무장장 중심의 어떤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저 로우키로 크게 홍보한다기보다는 어떤 행사 때 손님들 모였을 때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미리 따로 찍어놓은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특정 어떤 좀 전문가들만 소위 모여가지고 하는 세미나 있어요. 좀 이렇게 숫자가 좀 줄어드는 세미나가 있어요. 뭐 대규모 세미나가 아니라 그럴 때 이제 책자에다가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보여줬다든지 그게 이제 기점이 2018년도에 공개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정돼 있는 5세대 전투기로 이제 진화 발전은 이미 예정돼 있는데 그게 현재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이제 뭐 기재부로 되는지 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절차, 뭐 사업 타당성,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선행 연구도 있고 그것이 이제 적용된 거는 현재 120대 생산하기로 한 블록 1하고 2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블록 3나 EX나 뭐 F-22, KF-2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현재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이제 좀 결심을 하고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집권 기간 5년 동안에 돈을 이제 써도 되겠다. 어느 정도 규모로 개발을 해서 생산을 몇 대를 하겠다가 이제 확정은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 국방 이제 담당자들이 뭐 전에 이제 먼저 번에 정부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또 다시 이제 사람들이 뽑히니까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세부적으로 전투기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 정부의 성격이나 뭐 시대 상관없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 완성은 이제 가칭 KF-22까지 갈 거다. 그렇게 또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말하는 이제 항상 외국도 마찬가지 미국이나 유럽도 앞서가잖아요. 6세대 전투기 말로만 하지 실제 6세대 전투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시기가 아직 이르다고 그러잖아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J-36, J-50 얘기하는데 그것이 실전 부대 배치돼서 이렇게 이스라엘 뭐 항공전 이란 그 들어가서 이제 지상 공격 하듯이 하려면은 거의 2030년대 뭐 초중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초도 배치되려면 근데 그거를 지금 마치 다 완성되고 이게 뭐 개념이 설정된 것처럼 앞서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는 원래 생각한 대로 5세대 전투기 그를 계속 차근차근 개발하는데 이제 핵심은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예산 책정과 이제 뭐 R&D 관련돼서 내가 진짜 몇 대를 더 생산할 건지 요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 10월 서울 아덱스 때 살짝 얘기 나와서 내년에 이제 어떤 그 정책 연구라든지 뭐 선행력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년에 아마 26년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망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세대 전투기를 이제 목표로 하는. 그래서 어떤 다른 나라, 뭐 서유럽이나 미국, 중국의 뭐 소위 6세대, 말로만 6세대라는 전투기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불안할 필요 없고, 해군은 관계자들의 어떤 집중도에 따라서 예산을 잘 받아서. 그래서 이 전투기, 뭐 다음 전투기죠. 순수한 국산 전투기, 이제 엔진까지 포함해서 그 기대를 이제 하고 있고 잘 될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크게 바뀌는 부분이 스텔스와 국산 엔진 탑재라고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엔진이 국산화가 이제 최소 빨리 뭐 서두르면 10년 안에 할 수 있다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처음 엔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5년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칭 KF-22 그거를 이제 양산 배치, 실전 배치 이제 하는 데까지 마친다면은 15년 정도 좀 시간을 줘야 되고, 근데 업체는 급해요. 항상 급해. 자기들이 그때 지금 월급 받고 있는 뭐 상무나 이런 이사들이 그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걸 발전시켜 놓고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급한 게 있고 살짝 운만 떼어놓고 아니면 이렇게 태워놓고 그럼 이제 지금 현재 뭐 부장급들이나 계속 회사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홍보를 뭐 마치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15년 된 앞으로 앞두고 있는 거를.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 실제 연구 엔지니어 쪽에서는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실무자들하고 이제 뭐 좀 말로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분들하고 생각은 좀 다르긴 한데 시차는 있는데 그 부분은 잘 될 것 같고 기반 기술이 옛날하고 이제 우리가 습득하는 거 배우는 게 되게 빨라요. 그 옛날 7, 80년대가 아니더라고요. 그게다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를 통한 소프트웨어, 뭐 캐드캠이 대표적인 이제 사례인데 그게 많이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속도를 이제 서방 측 옛날에 전투기 뭐 러시아나 아주 이렇게 미련하게 만들던 도면을 그려가면서 만든 시절이 이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엔진 문제는 결코 이제 도전하면 성취할 거고 물론 이제 또 그때 가서 추력 문제가 또 뭐 얘기될 거예요. 조금 모자란데 아직 그럼 또 개량량 만들면 되고 또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 이게 완전 그 KF-11이라고 이름을 왜 만드냐면은 내부 무장창 소위 뭐 우리가 빵을 먹을 때 어떤 두툼한 빵에다가 뭘 이렇게 잼을 바르게 해서 파내야 되는 것처럼 안에를 이렇게 재설계해야 되거든요. 무장을 넣으려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 자체도 전투기가 새로운 전투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량, 단순 개량 버전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운영할 수 있는 국산 무장. 우리가 그 무장을 컴퓨터에 인테그레이션 해서 미션 컴퓨터 인테그레이션 연동해서 완성시켜서 뭐 마음대로 이제 팔 수 있는 이제 기반까지 가려면은 동시에 지금 개발되는 게 엔진뿐만 아니라 이제 뭐 무장들 공대공 미사일이나 뭐 장공지라고 하는 이제 공대지 미사일 아니면 공대함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라든지 그것들이 다 이제 개발이 지금 이제 초도 시작은 했는데 완성돼서 다 모이려면 이제 한 자리로 다 모여야 되잖아요. 엔진까지. 그게 이제 2035년. 그러니까 양산까지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향후 10년이라는 거죠. 10년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한국형 전투기를 이제 개발하는 기반이. 지금은 뭐 아쉬운 대로 KF-11 가지고 한 뭐 75% 국산화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거 가지고 주변국 견제를 할 수 있죠. 해야 되고 그게 미티어 미사일이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단계적인 진화 발전 충분히 되고 우리가 이제 T-50부터 이 항공산업 어떤 발전 진입이 처음에 저도 의심을 했는데 20년 전만 해도 잘하고 있고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전쟁들을 보니까 전투기가 중요한 시대가 여전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긍정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KF-21 관련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완전한 이제 결별보다는 역시 예상한 대로 뭐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이제 이 군사 평론가들 사이에서 예상한 게 완전히 그 사람들을 떨어내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돈이 없는 나라 땅덩어리는 어마무시하게 큰데 뭐 지도상에 펼쳐보면 아주 큰 섬들은 뭐 여기저기 펼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태평양 쪽에. 그러다 보니까 돈은 또 없고 재정 기반이 약하고 그다음에 또 뭐 민생에 대한 게 그들도 써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국방비에 이제 골고루 이제 투자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게 쪼개가지고 백화점 쇼핑하듯이 요것저것 좀 사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전투기 종류를 이제 뭐 인도네시아 공군이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너 가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그 등급별로 다 대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 KF-11을 뭐 아주 뭐 사업을 결별해서 뭐 도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종류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라팔 전투기를 1차, 2차 발주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우리 KF-15를 밀어내는 거 아니냐. 좀 그런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이제 전투기가 뭐 인도네시아 공군이 호크 200이라고 이제 아음속 전투기, 영국제인데
이게 이제 1999년대에 좀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벌써 세월이 25년 흘렀죠. 노전투기예요. 그런 부분들 대체해야 되는 목적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보유하고 있는 F-16 전투기도 대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제 뭐 수호이 27, 30도 있고 그래서 현존하는 전투기를 이제 종류별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백화점처럼 이제 돼버린 거예요. 뭐 러시아제 SU-35도 다시 만져봐야 되겠다. 뭐 중국제도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검토를 해보는 거죠. 결정한 게 아니라. 근데 결정된 거는 이제 나팔, 1차 발주, 2차 발주. 이제 요거 이제 하이급으로 이제 딱 특정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KF-11 협력에 대한 거는 뭐 자기들 뭐 연구원들을 감금해서 조사를 했다 오랜 기간. 뭐 이제 그런 문제를 계속 삼고 있는 거죠. 지금 뭐 풀어줬다고 하지만은 기소를 뭐 중지한다 이제 했지만은 감정적인 살아 있고. 그리고 이제 금액은 이제 깎아달라 해서 6천억 원 그 정도로 이제 딱 감액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48대 시제기를 뭐 포함하면 50대라고 하는데 그 48대의 어떤 면허 생산, 단순 조립. 자기들 이제 어떤 그 공장에서 자기는 항공산업이 있으니까 거기서 단순 조립을 이제 넘어가는 단계죠. 그걸 세부적으로 카이하고 방사청하고 조율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을 이제 공장을 이제 현지에 만들어서 라인에서 어느 정도를 이제 우리가 간섭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그런 세부적인 이제 사항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그게 48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장기간 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아침에 그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뭐 4대 이런 식으로 사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오랜 기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비즈니스는 살아 있는데. 동시에 그러면서 다른 전투기를 이제 대체하려다 보니까 뭐 SU-35, JTN, CE까지 다시 나와서 뭐 궁극적으로는 SU-27이나 30을 또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러어 전쟁에서 SU-27, 30이 별로 좋은 전투기가 아니라는 게 또 그것도 확인됐고 그리고 이제 인도 파키스탄 공주전에서도 인도 공군의 SU-30이 주력인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전투기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고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이 벌써 이제 구닥다리 전투기로 돼버렸죠. 전장 환경. 그래서 이걸 대체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전투기들을 다 이제 한번 이렇게 하는 거죠. 수소문을 해서 만져보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의 F-15 EX급,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버전을 제안을 이제 받아서 승인까지 받았는데 돈 문제가 너무 비싸서 일종의 이제 미국한테 군사 원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뭐 장기 뭐 저리로 해서 뭐 받을 수 없냐, 아니면 화끈하게 뭐 군사 원조를 해다오. 그러면 중국 견제에 나서겠다. 뭐 이런 목적. 그래서 백화점이 돼버렸죠. 근데 근간 인도네시아 공군의 어떤 전력의 근간은 이제 라팔 전투기하고 KF-21. 물론 이제 칸은 그거는 다들 이제 비웃잖아요. 지금 뭐 나머지 평론가들도 저도 그렇고 이게 언제 나올 건데? 그 국산인지를 도대체 언제 달 건데? 아니 뭐든지 완성을 시키고 우리 같이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개발을 해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지 MO에만 덜컹 이렇게 막 내줘놓으면 그 비행기가 전투기가 나오냐 이거죠. 그 인도네시아 공군 전력에 실제 도움이 되냐 이거지. 그리고 말로 스텔스 5세대지 확인된 게 뭐가 있다고. 그 단계가 아주 수많은 단계가 있는데 그걸 다 거쳐야 되려면 시간과 돈 싸움인데. 그러니까 견제하는 거. 뭐 프랑스한테 비싸게 장기 저리로 주지 마세요. 뭐 우리나라 이것도 뭐 만들 때 뭐 많이 도와주세요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그 중국과 러시아도 이렇게 보란 듯이. 그리고 이제 미국한테도 견제하기 위해서 던지는 그런 어떤 수법을 쓰는 그 과정이 아닌가. 근데 결국에는 이제 뼈다귀 핵심은 라팔과 KF-15는 이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살아있다. 그래서 어떤 뉴스에 따라서 이제 기자들이 만들어내는 해외 이제 들어오는 거 가지고 그 문장을 한글화 시킬 때 약간 가미를 합니다. MSG 시듯이 약간 증폭돼서 제목도 바꾸고 제목을 길게 이제 처음엔 밑에 기자가 이제 길게 쓰면 데스크에서 잘라요. 강조하기 위해서. 뭐 저도 그걸 좀 하니까 해보니까 그거 쉬운 거니까 소위 원문을 조작하는 거는 좀 변형 비트는 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그걸 고지고대로 보고 써면 난리가 났네, 뭐 큰일 났네. 또 유튜브에서는 더 증폭시키잖아요. 그 원문도 좀 보시길 좀 권유를 합니다. 원문을 문법에 따라서 차근차근 읽어보는 거. 해당되는 용어들 어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강조할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유의 있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긴 싫은데 사실은 다 대한민국 사람 정서들이 인도네시아와 같이 하기 싫은데 이 카이나 방사청은 또 그게 아니거든. 실적. 그다음에 어떤 이 일부 6천억의 돈이라도 유입시켜야 하는 뭔가 좀 감면되는 걸 좀 다운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숫자 싸움.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카이 사장님 오시면 또 그걸 또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다 신경 쓰이는 부분이 돼. 무조건 이제 뭐 무자르듯이 잘라서 버릴 수는 없는. 근데 이제 일반 정서, 우리 국민들 정서는 KF-10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화끈하게 빨리 결정 내려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년이나 올해나 이제 저도 이거를 이제 해설을 해드리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이게 어쩌겠냐. 저게 실제적인 근대로 따져 들어가면은 손해보는 게 최소화시켜야 되는 그 싸움이지 완전히 그냥 배제해가지고 하면은 기분은 좋아요, 저도. 근데 지금 상황 보니까 고민들이 많고 겨우겨우 지금 뭐 합의를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게 방송에 따라서 기복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승질 내고 했는데 좀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보면은 업체에도 입장도 있기 때문에 더 이제 협의를 또 지켜봐야 되고 지금 이제 파리 에어쇼 기간인데 거기서 또 어떤 전투기 얘기 나올 텐데 왜냐면 이제 프랑스 주도의 그 F카스 그 아주 단순한 모건만 존재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아마 뉴스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에 이제 버무려져서 마치 음식 그 뭐 야채 버무려지듯이 어떤 서로 이제 상업 이제 비대 전투 시장이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또 단기적으로 전망이 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뉴스 기사가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또 있을지 이번 주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봐야 되고 또 프랑스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라파 전투기의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F5 버전 유무위 복합 전투기를 아마 상당히 강조를 이제 오늘부터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인도가 가져간 거는 F3 버전이었죠. 그다음에 프랑스 공군이 이제 도입을 바로 하겠다고 하는 게 F4 버전. 그러니까 종류별로 3, 4, 5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파리 에어쇼를 통해서 강조하면은 또 우리한테도 미치는 여파가 또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이집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렇게 거기서 라파를 이제 주력기로 삼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KF-11을 이집트에 나중에 팔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 가늠도 해봐야 되고. 근데 이제 이 구조상 전투기 보유 종류의 구조상 인도네시아나 뭐 인도나 이집트 공통점이 또 있어요. 서로가.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수출이 안 될 것이다. F-50이나 개량형 아니면 이제 기존 정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좀 진감이 좀 지켜봐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뭐 안 된다, 수출 끝났다 이건 아니고. 그래서 F-50과 KF-12 같은 수출 문제도 중요해서 그건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에서 FA-50 구매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수출할 수 있었던 배경을 알려주신다면요? 이집트 공군이 이제 미국과 어떤 평화롭게 지내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근데 이제 구조가 F-16이 주력인데 이게 이제 가장 그 현재 좀 그나마 쓸만하다는 게 이제 블록 50 물론 70이 있지만은 그 이제 생산 배치가 막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 나라에 블록 50이 주력이 되었는데 이게 스페로 미사일이라고 세미 액티브 그러니까 완전한 그 한번 쏴가지고 자기가 날아가서 격파하는 그 암람 미사일 수준이 아니기 그 전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주력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공군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견제를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죠. 근데 미국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고 이라크 공군이 F-16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집트 공군도 다 스페로 운용하니까 제한을 걸어놨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욕심이 있으니까 전투기를 이제 러시아제로 이제 이집트가 러시아제 뭐 미그식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드러났고 이번 전쟁에서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근데 이제 수호의 전투기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이게 중간에 이제 제재 조치 도입을 이제 하면은 경제 제재 조치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취소했죠. 이집트가 발주를 했다가 SU-30을 하려다가. 그래서 그 등급에 맞는 게 이제 뭐 미국도 이제 미국의 또 군사원자 자금을 제공하니까 여러 가지 서로가 복잡해서 마음대로 못 하다가 그럼 나팔 사자 했더니 그거는 이제 서방식 전투기니까 미국이 모른 척 하는 거야. 알아서 뭐 네 돈 가지고 살아. 근데 내 MF 자금, 우리가 원조하는 자금 가지고 사는 건 아니야. 지가 관광 자금, 그러니까 관광 상당히 많이 들어오니까 군부가 이제 관광 그거에 대해서 장사를 하니까 그 돈 가지고 사. 그걸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발주를 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참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인도 파키스탄 공주전에서 이 프랑스제 미카 공대공 미사일이 이제 한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제. 200km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필요하고. 그래서 동시에 뭐 인도네시아, 인도, 이집트가 이 라파를 주력기로 삼아야 되는 나라가 딜레마에 빠졌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산이 우리도 파키스탄처럼 JT-C를 사자. 거기에 뭐 최소한 15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이급 전투기에 뭉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자칫 그 로우급 전투기, 이집트 공군의 어떤 저급 전투기들을 다 같이 섞어가지고 대체하는 것처럼 이제 오해를 이제 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중국산 전투기 도입은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또
F-16의 이제 블록 50 이상을 이제 어떤 대체한다든지 그 부분이고, 대한민국에 이제 얘기하는 FA-50은 그 알파제트라는 이제 독일, 프랑스 공동 개발한 이제 9석의 전투기경 공격기가 있어요. 훈련도 시키고. 요게 이제 규모가 30여 대인데 일단 급하게 대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알파제트는 이제 시대에 이제 저무는 옛날 비행기예요. 그 다음에 원산지 프랑스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거를 장기간 쓸 목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부품 유지가 어렵고 부품값이 비싸지고. 그러니까 운영 유지가 좀 감당하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은 동급의 경전투기견, 뭐 공격기견, 뭐 훈련기, 고등훈련기죠. 이게 딱 맞는 게 F-50.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이 군사원조에 개입을 해줄 수 있는 게 엔진이 이제 미국제이기 때문에 엔진 부분을 어떤 금융 비용을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군사원조 자금 형식으로. 우리는 이제 뭐 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지만은 그 회계상에 이제 미국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뭔가 금전적으로 유리한 거죠. F-50을 하는 게 미국제 엔진이니까. 즉 그 훈련기 시장에서 그런 게 많아요. 미국제 엔진으로 지금 도배가 되다시피 한 훈련기들이 막 아주 유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 미국의 어떤 좀 간접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다. 도입하기 좀 좋다.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진입을 하면은 이게 이제 뭐 70% F-16의 70% 80% 성능이 나니까 보면 써봐가지고 더 좋으면은 한 70여 대를 더 도입을 하자. 왜? 미국제 F-16 초기형이 또 있어요. 뭐 블럭 뭐 32 더 나가서 40 버전인데 이게 이제 구형으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더군다나 이게 스페로 비기 발사가 안 되고 뭐 암나무는 뭐 어림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이번 기회에 노화되고 있으니까 F-50은 새 거고 대체하자. 그러니까 계획은 세우는 거죠. 옵션 형태로. 다만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집트 공군이 생각하는 F-50은 폴란드 PL 버전이나 말레이시아 M 버전 같은 그 전자주사식, 링동 전자주사식 A사레이더를 장착하는 버전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전체 획득 비용이 이제 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필리핀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계식 레이더 탑재. 그건 제가 이제 카이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있고 2차 발주, 3차 발주에 가서는 이제 A사 레이더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또 미국제 펜탑 스트라이크 레이더로 가면은 좀 미국에서 좀 뭔가 좀 제동을 걸거나 뭔가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LIG 넥슨이 이제 개발한 ESR-500이라는 한국형 전자주사시 레이더를 이제 탑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뭐 필리핀 공군도 2차 발주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그렇고 향후에 나가는 물건들이 핵심은 이제 레이더니까 기계식이냐 뭐 미국산 A사 레이더냐 국산 A사 레이더냐 요게 이제 아주 좀 세부적으로 이제 경쟁이 또 돼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수출 자체 그 전투기 수출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레이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2030년대 국산 그 개발한 국산 그 공정 미사일을 장착 인티그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향후에 이제 무조건 팔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세부적인 개량을 또 어떻게 이제 할 건지 그것도 후속 사업이 들어가니까 키트 판매라는 게. 그래서 뭐 방산의 어떤 그 좀 이슈들이 좀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제. 근데 아직은 이집트가 이제 100% 확정을 안 졌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중국제 전투기가 뭐 이렇게 섞여가지고 뭐 그게 그 시장을 이제 말하는 건지 대체를 동일하게 이제 생각해서 혼란을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